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까?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에 개입합니다. 부모가 봐야 정확해. 경험이 많으니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결혼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불행해진다.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진다. 결혼은 자식의 인생이다. 부모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자식 셋의 결혼을 지켜봤다. 개입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래서 감사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 주신 자식 결혼 문제와 올바른 혼인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 셋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결혼시키셨을까요? 큰아들 학연의 결혼. 선생이 30세 때였습니다. 큰아들 학연이 15세였습니다. 당시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15세면 결혼할 나이였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많이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좋은 집안 딸이 있습니다. 부잣집 딸입니다. 양반집 딸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5세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좋은 사람 다 가요. 하지만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연이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학연이가 원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이 18세가 됐습니다. 선생이 학연을 불러 물었습니다. 학연아, 결혼하고 싶으냐? 네, 아버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냐? 착한 사람이요. 그 외에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선생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다. 집안, 재산, 외모는 중요하지 않구나. 착함이 가장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찾아보마. 선생은 착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았습니다. 효녀였습니다. 선생이 학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보겠느냐? 네, 아버지. 학연이 만났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좋습니다. 선생은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학연은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선생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학연이가 선택한 기준이 옳았다. 착함이 가장 중요하다. 집안, 재산, 외모는 부차적이다. 둘째 아들 학유의 결혼. 선생이 유배 중이었습니다. 학유가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선생은 강진에 있었습니다. 학유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유야,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아버지가 옆에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첫째, 성품이 좋은 사람. 둘째, 건강한 사람. 셋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집안? 중요하지 않다. 재산? 중요하지 않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믿는다. 학유는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학유는 스스로 찾았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성품이 좋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학유가 사랑했습니다. 학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선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선택했으니 아버지도 찬성한다. 행복해라. 학유는 결혼했습니다. 선생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배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학유도 행복했습니다. 선생은 나중에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정말 성품이 좋았습니다. 선생은 만족했습니다. 학유가 잘 선택했구나. 셋째 아들 학초의 결혼. 학초의 결혼은 특별했습니다. 학초가 먼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신분도 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됩니다. 집안이 너무 낮습니다. 정약용 집안과 안 맞습니다. 학초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학초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이 가난합니다. 신분도 낮습니다. 주변에서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의 답장이 왔습니다. 학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여자의 성품은 어떠하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집안? 중요하지 않다. 신분? 중요하지 않다. 재산?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을 따라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학초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학초는 행복했습니다. 그 여자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그 여자는 훌륭한 아내가 됐습니다. 선생을 잘 모셨습니다. 학초를 잘 섬겼습니다. 선생은 흡족했습니다. 학초가 잘 선택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집안, 신분, 재산은 부차적이다. 선생은 세 아들의 결혼을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세 아들 모두 행복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훌륭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결혼에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된다. 조언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요하면 안 된다. 결혼은 자식의 인생이다. 자식이 선택해야 한다.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믿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행복하다.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다. 정약용 선생은 부모가 자식 결혼에 개입하면 생기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이 불행해진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면 자식은 행복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다. 매일이 고통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후회한다. 평생 후회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둘째,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부모가 강요한 결혼이면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한다. 부모님이 강요해서 이렇게 됐어. 부모님 말을 들어서 불행해. 원망이 쌓인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빠진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다. 셋째, 자립심이 약해진다.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못 배운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한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저거 어떻게 해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한다. 독립하지 못한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다. 넷째, 책임감이 없어진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혼 생활이 힘들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정해준 거야. 이렇게 회피한다. 노력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한다. 이것이 네 번째 문제다. 다섯째, 배우자와 갈등이 생긴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으니 배우자와 갈등이 많다. 작은 일에도 싸운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갈등이 쌓인다. 이것이 다섯 번째 문제다. 여섯째,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 부모가 정해준 결혼은 이혼 확률이 높다. 통계가 증명한다.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이혼한다. 자식도 불행, 부모도 불행. 이것이 여섯 번째 문제다. 일곱째, 자식이 결혼을 회피한다. 부모의 간섭이 심하면 자식은 아예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하면 또 간섭받을 텐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비혼을 선택한다. 부모는 손주를 못 본다. 이것이 일곱 번째 문제다. 여덟째, 자식의 행복을 빼앗는다. 결혼은 인생의 큰 행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부모가 개입하면 이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자식의 행복을 부모가 빼앗는다. 이것이 가장 슬픈 문제다.
9째, 부모가 원망받는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를 원망한다. 부모님이 강요해서 이렇게 됐어. 부모는 원망받는다. 평생 원망받는다. 자식과 관계가 나빠진다. 효도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9번째 문제다. 10째, 부모도 죄책감을 느낀다. 자식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 부모도 괴롭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강요해서 불행하게 한 건가? 죄책감을 느낀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것이 10번째 문제다. 11번째, 며느리 사이와 갈등이 생긴다. 부모가 억지로 정해준 사람이면 며느리나 사이도 알고 있다. 나를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구나. 서운해한다. 시부모장 인장모와 관계가 나빠진다. 갈등이 생긴다. 집안이 불편해진다. 이것이 11번째 문제다. 12번째, 가족이 분열된다. 자식 결혼 문제로 가족이 분열된다. 자식은 부모와 멀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 못한다. 형제들도 의견이 다르다. 가족이 분열된다.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이 12번째 문제다. 13째,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긴다. 부모의 간섭이 심한 사회는 결혼 기피 현상이 생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부모님 간섭받기 싫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율이 떨어진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사회 문제가 된다. 14째, 세대 갈등이 심해진다. 결혼관이 다르면 세대 갈등이 생긴다. 부모 우리 때는 다 부모가 정해줬어. 자식 지금은 다른 시대예요. 서로 이해 못한다. 갈등이 심해진다. 가족 관계가 나빠진다. 15째, 불행한 결혼이 대물림된다. 부모가 간섭받고 자란 자식은 자기 자식도 간섭한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해.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행이 대물림된다. 이것이 가장 큰 사회 문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5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만 생겨도 심각하다. 여러 개 생기면 가족이 무너진다. 자식 결혼에 개입하지 마라.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믿고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럼 자식이 정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란 무엇인가? 선생은 먼저 정의하셨습니다. 진짜 잘못된 선택과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은 다르다. 진짜 잘못된 선택 5가지. 첫째, 폭력적인 사람. 상대가 폭력적이면 진짜 문제다. 때린다. 욕한다. 협박한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자식이 다친다. 자식이 불행해진다. 이것은 부모가 말려야 한다.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둘째, 중독에 빠진 사람. 술에 중독됐다. 도박에 중독됐다. 마약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도 안 된다. 가정을 파탄낸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도 부모가 말려야 한다. 셋째, 범죄자. 법을 어긴 사람. 사기꾼, 절도범, 폭력범.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자식의 인생을 망친다. 가족의 명예를 망친다. 이것도 확실히 반대해야 한다. 넷째, 책임감 없는 사람. 일을 안 한다. 돈을 안 번다. 가족을 안 돌본다.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사람도 문제다. 자식이 평생 고생한다. 부모가 우려할 만하다. 다섯째,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바람을 핀다. 이중생활을 한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안 된다.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진짜 문제다. 부모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다. 올바른 개입 방법 10가지. 첫째, 감정적으로 반대하지 마라. 절대 안 돼. 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식이 반발한다. 더 집착한다. 차분하게 대화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라. 왜 안 되는지 설명해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렇게 되면 너가 평생 고생해. 구체적으로 말해라.
자식이 이해할 수 있게. 셋째, 자식의 말을 들어라. 자식도 할 말이 있다. 엄마는 저 사람을 몰라요. 저 사람이 변했어요. 들어줘라. 무시하지 마라. 대화는 쌍방향이다. 넷째, 시간을 달라고 해라. 당장 결혼하지 말고 1년만 더 지켜보자. 그때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시간을 벌어라. 시간이 답을 준다. 다섯째, 상담을 권유하라. 둘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제3자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해. 상담을 권해라. 전문가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조건을 제시하라.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어. 술을 끊어라. 도박을 끊어라. 일을 해라. 조건을 제시하고 지켜지면 허락해라. 일곱째, 다른 사람을 만나보게 하라. 그 사람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면 어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강요는 하지 말고 권유해라. 여덟째, 증거를 보여줘라.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줘라. 저 사람이 전 여자친구한테도 폭력을 했대. 저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대. 증거가 있으면 보여줘라. 아홉째, 최후 통첩은 하지 마라. 결혼하면 인연 끊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자식을 내모는 것이다. 자식은 더 고집 부린다. 관계만 나빠진다. 절대 하지 마라. 열째, 결정은 자식에게 맡겨라. 모든 것을 다 말했으면 마지막은 자식에게 맡겨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이렇게 말해라. 자식이 책임지고 결정한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뿐인 경우 선생은 구분하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다.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이유 10가지. 첫째, 집안이 가난하다. 부모, 저 집은 가난해. 하지만 가난이 문제인가? 가난해도 성실하면 된다. 가난해도 사랑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둘째, 학력이 낮다. 부모 대학도 안 나왔어. 하지만 학력이 전부인가? 학력이 낮아도 능력 있으면 된다. 학력이 낮아도 인성 좋으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셋째,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부모 의사 변호사가 아니야.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나? 정직하게 일하면 된다.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넷째,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부모 얼굴이 별로야. 하지만 외모가 중요한가? 외모는 변한다. 나이 들면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섯째, 나이가 많다 적다. 부모 나이 차이가 너무나.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다. 서로 존중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섯째, 이혼한 사람이다. 부모 재혼이잖아. 하지만 재혼이 문제인가? 지금 잘하면 된다. 과거는 과거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일곱째, 멀리 산다. 부모 외국에 살잖아. 하지만 거리가 문제인가? 요즘은 비행기가 있다. 화상통화가 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덟째, 종교가 다르다. 부모 종교가 달라. 하지만 종교가 문제인가? 서로 존중하면 된다.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홉째, 성격이 조용하다 활발하다. 부모 성격이 내향적이야. 하지만 성격이 문제인가? 조용한 것도 장점이다.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서로 보완하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열째, 부모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부모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유도 없다. 그냥 싫다. 이것은 부모의 문제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바꿔야 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가지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편견일 뿐이다. 부모의 욕심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면 안 된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라. 정약용 선생은 자식 결혼에 대한 현명한 부모의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전 부모의 태도. 첫째, 믿고 기다려라. 자식을 믿어라. 우리 아이가 잘 선택할 거야. 우리 아이가 분별력이 있어. 믿고 기다려라. 재촉하지 마라.
언제 결혼할 거야? 30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라. 자식에게 스트레스만 준다. 믿고 기다려라. 둘째,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부모의 경험을 나눠줘라. 엄마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아빠 생각엔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해. 조언은 좋다. 하지만 강요는 안 된다. 무조건 이런 사람 만나.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것은 강요다. 하지 마라. 셋째, 자식의 기준을 존중하라. 자식에게 물어봐라. 너는 어떤 사람이 좋아? 자식의 기준을 들어라. 존중해라. 부모 기준을 강요하지 마라. 의사나 변호사 만나. 재벌집 만나. 이것은 부모 욕심이다. 자식 기준이 아니다. 넷째,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줘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라. 하지만 강요하지 마라. 한번 만나기만 해봐.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도 돼. 이렇게 제안해라. 선택은 자식이 한다. 다섯째, 자식의 연애를 인정하라. 자식이 누군가를 만나면 인정해라. 숨기게 하지 마라. 집에 데려오게 해라. 부모에게 소개하게 해라. 그래야 자식이 편하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한다. 결혼 상대를 만났을 때 부모의 태도. 여섯째, 선입견 없이 만나라. 자식이 데려온 사람을 선입견 없이 만나라. 집안이 어때? 학력이 어때? 직업이 어때? 이런 것부터 묻지 마라. 사람을 먼저 봐라. 성품을 봐라.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봐라. 일곱째, 환대하라. 따뜻하게 맞아줘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환대해라. 그래야 그 사람도 편하다. 그래야 본 모습을 본다. 여덟째, 자식의 선택을 믿어라.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유가 있다. 자식이 보는 장점이 있다. 믿어라. 우리 아이가 선택했으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라. 아홉째, 축복해 주어라. 결혼을 축복해 주어라. 축하한다. 행복해라. 잘 살아라. 진심으로 축복해라. 그래야 자식이 감사한다. 그래야 부모와 관계가 좋다. 열째, 뒤에서 지켜봐 주어라. 결혼 후에도 뒤에서 지켜봐 주어라. 힘들 때 도와주어라. 하지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믿고 지켜봐 주어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가지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자식이 행복하다. 자식이 감사한다. 부모도 행복하다. 이것이 현명한 부모다. 정약용 선생은 세대별로 다른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식 세대에게 20대부터 30대 자식 세대여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들어라.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마라. 너희 인생이다.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라.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겠어요. 소통해라. 숨기지 마라. 그래야 부모님이 이해한다. 그래야 도와주신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책임감, 성실함, 성품을 봐라. 하지만 부모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 행복이 우선이다. 부모 세대에게 50대부터 70대. 부모 세대여.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때와 다르다. 예전엔 부모가 다 정해줬다. 지금은 아니다. 자식이 선택한다. 이것을 인정해라. 자식을 믿어라. 우리가 키운 자식이다. 분별력이 있다. 간섭하지 마라.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자식의 행복이 우선이다. 우리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라. 의사, 변호사, 사위 두고 싶어. 재벌집 며느리 두고 싶어. 이것은 우리 욕심이다. 자식 행복과 무관하다. 내려놓아라.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다. 자식이 행복하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조부모 세대에게 70대 이상. 조부모 세대여. 손주 결혼에 개입하지 마라. 자식 결혼도 간섭 안 하는데 손주 결혼은 더더욱 안 된다.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 우리는 이해 못한다. 인정해라. 손주를 믿어라. 손주가 알아서 잘한다.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해주면 된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없다. 그래야 모두 행복하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오늘 당장 할 일 5가지. 첫째, 자식에게 사과하기입니다. 과거의 결혼 문제로 간섭했다면 사과하세요. 그때 너무 간섭해서 미안해. 둘째, 자식의 선택 존중 선언하기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엄마 아빠도 좋아. 셋째, 비교 재촉 멈추기입니다. 옆집은 벌써 결혼했는데 너만 안 했어. 이런 말 그만하세요. 넷째, 조건 내려놓기입니다. 의사 변호사 만나라. 이런 조건 내려놓으세요. 다섯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자식이 소개시켜주면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감사하세요. 자식 세대가 할 일 5가지. 첫째, 부모님과 대화하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소통하세요. 둘째, 부모님 조언 경청하기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들어는 보세요. 셋째, 솔직하게 소개하기입니다. 만나는 사람 있으면 숨기지 말고 소개하세요. 넷째, 신중하게 선택하기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감, 성품도 보세요. 다섯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부모님이 존중해 주시면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표현하세요. 이번 달에 할 일 5가지. 첫째, 가족 회의하기입니다. 결혼관에 대해 대화하세요. 서로 이해하세요. 둘째, 과거 갈등 풀기입니다. 결혼 문제로 싸웠다면 화해하세요. 셋째, 결혼관 공부하기입니다. 정약용의 혼인관을 공부하세요. 현명해지세요. 넷째, 다른 가족 사례 보기입니다. 주변에 잘된 사례, 안 된 사례 관찰하고 배우세요. 다섯째, 전문가 상담받기입니다. 갈등이 심하면 가족 상담 받으세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 아들의 결혼을 지켜봤다. 개입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첫째는 착한 사람을 선택했다. 둘째는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모두 다른 기준이었다. 하지만 모두 옳은 기준이었다. 왜?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자식들이 책임지니까. 결과는 세 아들 모두 행복했다. 세 며느리 모두 훌륭했다. 나도 행복했다. 며느리들도 나를 잘 모셨다. 가족이 화목했다. 이것이 자식을 믿은 결과다. 여러분,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간섭하고 싶으신가요? 멈추세요. 자식을 믿으세요. 자식 결혼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세요. 폭력, 중독, 범죄 이런 것들. 이것만 막으세요. 나머지는 집안, 학력, 직업, 외모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편견일 뿐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환대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일 거야. 믿으세요.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지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야 자식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감사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행복합니다.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식 결혼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불행해진다. 자식도 불행, 부모도 불행. 결혼은 자식의 인생이다. 자식이 선택해야 한다.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믿고 존중해야 한다.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환대하되 간섭하지 마라. 축복하되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현명한 부모다. 나는 그렇게 했다. 세 아들이 모두 행복했다. 나도 행복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정약용의 좋은 말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식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자식의 행복한 결혼을 축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믿고 존중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도 행복할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